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멋진 무기, 대단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야, 우리는 왜 이걸 안 썼을까요? 지금이라도 써도 될 만한데요. 자, 베트콩을 공포에 떨게 한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M50 온토스. 이 온토스가 The Thing 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그래서 제가 또 그 물건 이렇게 하긴 해서 제가 그냥 거시기라고 붙였습니다. 다른 거시기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2차 대전 말에 등장한 대전차 화기의 혁신입니다. 무반동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병용 대전차 화기, 미군이 쓰던 거 바주카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주카포. 이건 이제 로켓 추진이죠. 그리고 로켓 추진이 아닌 일반 포탄을 가지고 쓰는 그런 또 대전차 무기는 바로 이 무반동총을 만들었어요. 106mm 무반동총. 지금 우리 한국 육군이 아직도 쓰고 있죠. 저 동부전선에 있는 사단에 아직도 쓰고 있는데 저도 무반동총 사격하는 현장을 가서 이렇게 지켜본 바가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큰 강력한 소리, 그리고 뒤로 후폭풍이 여기 사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뒤로 후폭풍이 쏟아져 나오는 그 엄청난 화염,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병이 아직도 쓰고 있는데 저는 참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참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아버님이 올해 83살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군대 생활할 때 이 무반동총을 사수했다라고 해요. 24단에서.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국어 선생님이라서 나중에 정훈공보실로 이렇게 불려가서 나중에 정훈공보병을 했다라고 하시던데, 처음에는 무반동총 사수였대요. 그런데 우리 83살 되신 아버님이 썼던 그 무기를 아직도 우리 손자, 지금 아버님의 손자가 지금 이제 군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자가 아직도 우리 동부전선에서 쓰고 있다 라는 이 무반동총의 이야기인데, 자, 이거 이제 쓰면 어지간한 전차 다 잡는다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우리 레토나 같은 이런 데다 딱 대놓고 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혁신적인 대전차 화기로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1950년도 미군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6.25 전쟁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주한미군입니다. 여기 지금 동두천 쪽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이 멋진 물건을 찝자에 싣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좀 더 폼나게 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윌리스 지프, 우리나라는 그것을 나중에 K111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지프, 레토나 이전의 지프 만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 옆에 이렇게 걸터 앉고 이제 무반동총 그렇게 쏘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명이서 이제 이랬는데, 이걸 갖다가 이 집차에 싣고 다니는 건 너무, 이거는 좀 미군스럽지 않다. 그래서 좀 화끈하게 멋지게 강력해 보이게 운용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군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이 공수 부대들이 있었으니까 이 공수 부대 화력 지원용으로 수송기, C-46 수송기 이런 데다 좀 싣고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가벼운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화력 지원용 이런 차를.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장갑차나 이런 데 실으면 수송기에 못 실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미 육군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냥 일반적인 장갑차에다 이걸 실으면 너무너무 무거워지는데 그럴 것 없이 어차피 장갑차에다가 대전차 무기를 싣고 가다가 전차하고 직접 교전하다가 먼저 맞으면 장갑차든 뭐든 그냥 전차에게는 맞으면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맞으면 박살나고 안 맞아야 되는 게 이 대전차 무기의 핵심인데, 탱크에게는. 그러면은 장갑차든 뭐든 상관없다. 그래서 농기계 회사를 불렀던 겁니다. 농기계. 우리로 치면 지금 경운기 만드는 그 농기구 만드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대동 농기계, 이제 이런 회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 첼머스라는 그 농기계 트랙터 만드는 회사를 불렀어요. 자, 미 육군이 너희가 그 농업용 트랙터 분야에서 최고라며 일 하나 같이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앨리스 첼머스가 저희는 민간인하고만 거래하는데 왜요? 한국에 농업용 트랙터라도 갖다 주시려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육군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무기 하나를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유명 메이커 놈들이 하도 가격을 비싸게 불러서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거 만들어 드릴까요? 저희는 복잡한 건 못 만들어요. 경운기, 트랙터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미 육군이 별로 안 복잡해. 그냥 궤도형 장갑차 가벼운 거 만들어서
우리가 주는 무반동총 6개 그냥 올려 붙이면 돼. 그리고 이제 수송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10톤이 안 넘는 걸로 최대한 싸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앨리스 찰머스가 그거 완전 개꿀이네요. 그렇게 간단할 수가? 당장 만들어서 납품하겠습니다. 주세요. 오케이. 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어요. 무방동총을 6개를 갖다 붙였어요. 정말 기괴스럽게 생긴 그런 무기 M50 온토스. 전투 중량은 미 육군이 요구했던 대로 8.6톤입니다. 10톤 안 됐죠. 승무원은 3명입니다. 조종수가 있죠. 그리고 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이 승무원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48km. 주무장은 이 M40 106mm 무반동총 6문, 그리고 부무장으로는 12.7mm 기관총 4정, 그리고 7.62mm 기관총 1정, 이렇게가 돼서 이 작은데 무려 기관총이 5정이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기관총이 또 왜 5정이나 되냐, 이 작은데. 뭐냐면은 이제 이 무반동총을 쏘는데 이 무반동총을 조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준을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낸 게 이 6정을 이어붙여 놓은 이 무반동 사이사이에 12.7mm 기관총을 갖다가 동축으로 이렇게 양쪽에 2개씩 해서 합 4개를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12.7mm 기관총을 쏴보는 겁니다. 쏴보고 그게 그 각도로 날아가면 괜찮고, 아니면은 내가 저기 있는 저 집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 그러면 조금 차의 방향을 좀 트는 거죠. 어차피 이게 지금 뭐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방향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또 기관총 또 쏴봅니다. 그럼 오케이, 이제 이게 맞아. 어차피 이 무반동총은 동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관총을 쏴보고 거기가 맞다. 내가 원하는 곳에 총탄이 팍팍팍팍 튀는 게 보이면 오케이, 거기 맞아. 해가지고 이제 장전한 걸 쏘는 거. 그래서 이 12.7mm 기관총 4정은 조준용, 조준 보조용입니다. 그리고 7.62mm 기관총 1정. 요게 이제 진짜로 전투하는 자유용. 이런 모습을 갖췄고, 당연히 이건 뭐 자동 장전, 또 연발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장전해 놓은 한 발 한 발을 쏘는 건데, 한 발만 쏠 수도 있고 6발을 일제히 사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기갑 차량하고 원래는 전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대전차 다연발 무기 온토스, 그 시기를 만들었어요. 정말 컨셉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 육군이 이제 소요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육군이 소요 제기한 거 가만 보니까 옆에서 해병대가 가만히 보니까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해병대가 우리도 좀 끼워줘 해서 해병대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미 육군은 우리니까 안 할래 해가지고 뭐 드래곤 이런 그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갈아타버립니다. 그래서 해병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해병대가 그냥 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정작 이 사업을 스타트했던 미 육군은 사라지고 중간에 끼어드는 해병대가 이걸 이제 다 독박을 써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가 6년 동안 270대를 도입합니다. 1951년도부터 57년도까지 270대를 도입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6.25 한국전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제 배치되는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원래 육군용으로 만들었다는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다 뒤집어 쓰죠? 이제 이런 해병대의 푸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럼 어디서 활약해야 된다? 월남전, 베트남전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만들었죠. C-46 수송기 이런 데 공수할 수 있게끔 이 10톤 이하로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해병대는 공수부대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공수는 안 하고 그냥 화력 지원용으로만 쓰게 된 겁니다. 왜냐? 북베트콩이 뭐 탱크나 뭐 딱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완전히 보병 살상용, 화력 지원용으로만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서 베트남전에 이 투입된 온토스, 즉 거식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병대들이 이제 쫙 진격을 하는 거예요. 진격을 하는데 저기 이제 베트콩 마을 또는 북베트남 마을이 쫙 보이는 거예요. 뭐 좀 수상하죠. 찝찝하죠. 왠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온토스 저기 마을 첫 번째 집 좀 수상하다. 왠지 찝찝해. 저기 베트콩들이 있을 것 같아. 저기 한번 쏴봐.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다가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이 폭삭 사라집니다. 사라진 이유가 이 포탄의 비밀이 있어요. 엄청난 포탄인데 정말 무지막지한 포탄이에요.
바로 이 대인탄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는 베트남전에서 싸웠기 때문에 진짜로 대전차탄은 쓰지를 않았어요. 전부 이 대인탄을 썼어요. 하나는 대인용인데 예광탄, 중간중간에 예광탄이 섞여 있는 거고, 하나는 오직 그냥 대인탄인데 뭐냐면은 파편이 들어있는데 전부 다 바늘입니다. 바늘 같은 거. 침이 이 탄 한 발에 침이 여기 보시듯이 무려 9,000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쏘면 이 침이 9,000개가 비산을 해버립니다. 바늘이. 그러니까 전방에 적이 있으면 그냥 뭐 완전히 인명살상용으로는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것이죠. 9,000개의 바늘이 한 발에 날아가니까. 그러면은 6발 있지 않습니까? 이 포신이. 그러니까 6발을 한꺼번에 쏴버리면 54,000발, 54,000개의 바늘이 그냥 앞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뭐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게 앞에 정글이면 정글 그냥 나무 폭삭 다 사라져 버리고, 건물이면 건물 벽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일격에 건물과 정글을 없애버리는 무기, 거시기의 가공할 화력이었는데, 이 거시기가 활약을 했던 대표적인 전투가 있는데요. 북베트남이 이제 구정공세랑을 했죠. 그때 이제 후에 전투라는 건데, 이 경계 지역에 후에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외곽 지역에 이제 북베트남 군들이 쫙 이렇게 이제 에워싸서 오는 겁니다. 미 해병대 한 개 중대가 지키고 있는 곳인데, 거기를 북베트남 한 개 대대가 쫙 에워싸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베트남전, 월남전 영화 보신 분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마을이 있고 그 마을 바깥에 논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북베트남 군들이 쫙 한 개 대대. 그러니까 우리 아군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병력이 쫙 해서 전진을 쫙 하고 에워싸고 오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토스를 불렀어요. 토스를 불러가지고 이 온토스를 불러서 이제 6대가 옵니다. 이 6대가 와가지고 그 북베트남 군을 향해서 이 6대가 일제 사격을 해버립니다. 34만 발 정도의 이 바늘이 그냥 휩쓸고 폭풍을 일으키면서 휩쓸고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그때 6문의 이 M50 온토스가 투입되어서 일제 사격으로 베트콩 한 개 대대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혀서 해병대 한 개 중대를 구했어요. 이런 정도로 정말 대인용으로는 끝내주는 그런 화력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거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썼으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서부전선 5사단 이 지역에 가면 방벽을 우리가 세워놨거든요. 그 방벽, 그 GOP 방벽에다가 이런 거 한 개씩 딱 놔두면은 북한군 보병 정말 아무도 못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방어력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전 이후에 제기된 무용론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종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조종수는 거기 있어야 되죠. 조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반동총 운영해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뒤에 뚜껑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포탄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공유로 치는 건데, 당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구멍구멍 나 있어가지고 그 뒤로 이제 화면이 확 나오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가야 됩니다. 쏘면 옆에 가야 돼요. 아니, 쏘는 사람이 옆으로 가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도 옆으로 가야 돼요. 왜냐? 화염이 뒤로 오니까. 그리고는 이 안에 18발의 예비 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쏘고 나면 장전을 또 하는데, 한 발 장전하는데 한 1분 정도? 그래서 최대로 빨리 하면 6분에 한 번 재장전을 다 할 수가 있죠. 나름 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군이 전진을 하면서 싸우는, 미군은 이제 공격 아니겠습니까? 방어가 아니고 공격하면서 싸우기에는 방어력이 너무 약한 겁니다. 소총탄 근근히 막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북한군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방어하는, 그럼 참호를 딱 파놓고 이걸 차를 딱 집어넣고 6문을 그냥 한 번에 다 갈기는, 마치 클레모 대전차 지뢰의 더 강력한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뭐 이럴 거면 차라리 트랙터에다 붙이지, 그래 왜 장갑은 왜 씌웠어요? 방어력도 약한데, 이제 이런 비아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전이 끝나고 해병대는 이것을 전량 퇴역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 해병대가 퇴역시킬 때 그냥 우리가 다 받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베트남전이 끝나고 미 해병대가 이걸 전량 퇴역시킨 이유는 뭐냐? 토우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토우 대전차 미사일. 그래서 윌리스 지프에 원래는 이렇게 이제 무반동총을 얹고 다녔는데, 이제는 무반동총 빼고
토우를 얹고 다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요새 누가 무반동총 쓰냐? 이런 대전차 미사일 써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미사일 시대가 순식간에 와버렸기 때문에 이 온토스 거시기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할아버지가 쓰던 거 손자가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기왕 할 거 저렇게 온토스처럼 거시기처럼 무지막지하게 생긴 거 만들어 가지고 정말 무지막지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야 아직도 무반동총 쓰냐 이런 소리는 안 들었을 텐데요. 아무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반동총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만든 이 무기 M50 온토스 거시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